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9월 첫째 주죠. 9월 7일 토요 경마와 일요 경마가 자, 이번 주를 끝으로 해서 이제 노을 경마가 이제 모두 끝나죠. 앞으로 이제 정상적인 그런 경주 시간대인데 역시 이제 첫 주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약간 그 출전 두수가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를 끝으로 해서 또 추석 한 주의 휴장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조금 혼전 양상의 경주가 많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상금벌이용 말필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인기마라 할까요? 능력마, 뭐 이런 말필들이 많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들이 보통 평균 한 4월생인데 2살짜리 이제 4월 달에, 그러니까 2살이 넘어야 경주에 출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조교를 하면 4월, 5월, 6월, 7월, 8월, 3, 4개월 정도 이렇게 기초 훈련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 되면 이제 이 신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차 이제 신마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외산마들도 많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주들은 조금 피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9월 7일 토요 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경주는 5경주, 10경주, 11경주고요. 5경주, 10경주, 11경주. 아마 11경주는 배당을 좀 내줄 수 있는 조촐한 편성인데 정말 그 컨디션 상당히 좋아진 마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주들은 그 포인트만 되는 마필들만 좀 찍고 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월 7일 토요 경마 첫 경주입니다. 1100m죠. 신설된 1100m. 지난주부터 이제 처음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제 1000m 경주가 없습니다. 이 1000m가 상당히 그 스타트를 나와서 곡선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말들이 똑바로 뛰는데 좀 좀 경주력의 어떤 그 변수들이 많이 좀 생겼어요, 경주력에. 이제 그래서 아마 이 1100m, 예전에 뚝섬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1100m, 1200, 1300, 1400 이런 경주가 거리가 다 있었는데, 이 과천으로 와서 이제 1100m가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신설이 됐는데, 아마 이제 그래도 이런 거죠. 1100m 출발을 하면 바로 이제 곡선을 만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처음 스타트부터 곡선을 시작하는 1000m보다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일 겁니다. 자, 아무튼 거두절미하고요. 자, 이세마 14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오늘 주시에서 보셔야 될 마필은 13번마 정상비마입니다. 지난번 그 31조의 금순이 엄지가 지난주 그 전주에 입상을 했는데, 박태준 기수가 요즘에 조금 그래요. 뭐 어떤 의심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정상비 금순이 엄지도 그렇고 첫 번째 나와서 스타트부터 붙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경주에서 조교 잘해가지고 입상을 했는데, 이 정상비마 역시 마찬가지예요. 박태준 기수가 직접 기승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조교는 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상당히 좀 다른 패턴의 어떤 조교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통, 그 다음 8,100만원짜리 뭐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그만큼 말값을 하겠죠. 그 다음에 480kg대 아주 당당한 체형을 가졌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몸놀림이 유연성은 좀 떨어지는데, 여기 출전하는 마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마이 4번 라온 에스프리라든가 옥천지 이런 마필들이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잠재력진인 이 13번마 정상비마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상비마의 어떤 그 조교 훈련 패턴을 보면은 소속조 이제 탑 커맨더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미라클 러너, 이런 마필들과 같이 이제 동반 스포를 했는데, 초속보다는 종속이 상당히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직전 경주에 1200 뛰었고, 이번엔 1100m 하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가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비마를 이 경주에서는 좀 배당마로 좀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200m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요건 3세 이상마 마련경주. 뭐 축
축에다가 이제 후착 찾기인데 지금 시중이 중압지 17군데 머리예요. 다라고 다 시즈닝을 머리를 잡았다라는 얘기죠. 자, 후차권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좀 아직 제가 이제 분석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자, 여기 이제 9번마 한누리가 있습니다. 한누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인기 1위였는데 왜 꼴찌를 했을까요? 물론 이제 말마다 다른 양상을 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시장 가보면은 여러분들 이 망사 가면을 씌운 마필들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신마들 보면은 눈에 모래가 맞으면 자꾸 고개를 쳐드는 마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필들이 이제 눈에다 망사 가면을 씌우죠. 근데 망사 가면을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너무 촘촘해요. 그만큼 이제 모래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앞이 안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뛰려는 의지만 그냥 앞이 안 보여도 기수가 위에서 이제 명령하는 대로 뛰려는 마필들은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지만 가끔 보면은 이 주춤주춤되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망사 가면을 쓴 마필 중에서. 근데 이 한누리라는 마필을 지난번에 인기 1위에서 왜 꼴찌를 왔느냐? 다는 아니지만 이걸 제가 전부 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은 좀 그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고요. 아무튼 직전에 55kg에서 51kg, 그다음에 또 조교 강도도 좀 달라졌고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마사의 그 책자에 보면은 아마 이제 이 발표가 되죠. 무슨 장구를 사용하겠다, 무슨 장구를 사용하겠다 신청을 하는데 이 망사 가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여러분들은 그거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머시앤 메르시가 지금 인기 2위권에 있는데 재밌습니다. 요거 배당 좋죠. 머시앤 메르시가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마필인데 1000m에서 좀 결정력이 좀 없는 마필이죠. 거기다 공백기를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한누리가 망사 가면을 쓰고 나왔는지 안 쓰고 나왔는지 그거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과천축배는 이미 우리가 한번 당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킹은 아직은 조금 뭔가 부족해요. 매번 인기 어느 정도 끌고 있는 마필인데 조금은 아직 덜 돼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한누리의 망사 가면 신청 여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3경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천년유산, 갯더리듬, 직전 경주에 4.7배밖에 안 됐지만 천년유산의 어떤 잠재력을 제가 높이 평가를 해드렸죠. 이 경주 역시 이제 그레이 카이저라든가 코드 에이스, 이런 지금 신마 두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담양여왕도 있고요. 근데 일단 담양여왕은 주행심사에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었고, 이 코드 에이스 같은 경우 보면은 훈련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약간 자세가 높아요. 그리고 주행심사 때도 역시 모래를 맞고 나서 고개를 많이 쳐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조교 때 보면 역시 이제 망사 가면을 씌워갖고 조교를 해요. 이제 어떤 적응을 하라는 얘기죠. 적응을 하라는 얘기인데 아마 요 어린 마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레이 카이저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고 부드럽고 다 좋은데 아직 경주에 집중을 못하는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조교자가 위에서 뛰어라. 이제 스포할 차례다. 몸이 다 풀렸으니까 뛰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분명히 전달한 것 같은데 말에 어떤 재갈을 무는 게 좀 약해요. 확 물고 좀 튀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역시 이제 천년유산이 경주를 이끌면 바로 뒤따라갈 수 있는 갯더리듬. 왕관의 주인이 지난번에 3착으로 왔습니다만 요 상대가 좀 약했죠. 액톤 프린스도 사실 그날 좀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상가들이 많이 했었는데 역시 그래도 액톤 프린스에게 큰 능력을 갖지 않은 액톤 프린스에게 거의 2마신 차이로 졌다는 것은 그렇게 큰 능력은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년유산과 갯더리듬 저배당 경주인데 3위권도 사실 메리트가 없죠. 이 천년유산이나 갯더리듬을 축으로 해서 삼복승식을 공략한다는 것도
워낙 두 마필이 인기 1, 2위가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상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12마리 출전해 있고요. 좀 부진마들이죠. 기복마라고 그러죠. 기복마라고 그러니까 올 것 같은데, 일단 뭐 가속주자 인기 2위권에서 착순이 안 왔고요. 자, 여기 이제 블링블링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제가 이제 워낙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추천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윤승할 때 좀 말을 좀 보십시오. 직전하고 걸음걸이가 틀릴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복귀를 못 하시죠. 그 다음에 뭐 조교를 못 보시죠. 결국 여러분들이 경마하는데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윤승과 예시장이에요. 근데 예시장 가기 싫으신 분들은 윤승을 보십시오. 그러면 윤승 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살짝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것도 좋겠고요. 직전하고 걸음걸이가 완전히 틀려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파요. 많이 좀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이라도 적어 주셨다가 윤승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자, 11마 악셀 갤러퍼입니다. 덩치가 큰 그런 마필인데, 일정이 좀 짧아요. 덩치가 크면 참 여러분들 운동선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처음부터 가서 뭐 100m 뭐 달리기 선수가 100m 열심히 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오늘은 몸 풀고 내일은 뭐 스트레칭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점점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는 건데, 일정이 짧은 데다가 그냥 강도만 높여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마필에게 그렇게 저는 어떤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패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악셀 글러퍼가 인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직전에 이제 김기배 기수가 깡바닥에서 붙들고 있다 라스에 날라와서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막상 또 이런 마필들은 앞에 붙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오먼 차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단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6번만 늘 푸른 라이온이요. 생김새는 갖고 있는 마필이고, 뭐 혈통도 라이온 하트라고 해서 뭐 괜찮은 마필인 걸로 좀 여겨지는데, 아직은 조금 뭐 조교 내용만 좋다 뿐이지 아직은 뭔가 이렇게 변화를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워낙 이제 기복마들이기 때문에 뭐 조교 쪽에서 생각을 한다면 늘 푸른 라이온 정도인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경주력이라든가 뭐 조교 때 이렇게 확 달라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 경주는 조금 끝나봐야, 경주 결과가 나와봐야 그렇구나 그러는 경주지, 배팅을 할 때는 조금 약간 망설여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기복마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 경주는 배팅을 좀 강보다는 좀 낮춰서 가볍게 한번 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노렸으면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의 축이 아마 이제 탑 커맨더인데, 이마필도 사실 라스트가 조금 부족해요. 근데 뭐 상대가 워낙 약하고, 거기다 권석원 기수의 50kg, 직전에 50kg 달고 잘 뛰었죠. 그 정도만 띄워주면 축으로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암말들 9마리 출전해 있는데요. 이런 게 좀 애매하죠. 지금 이제 해피조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주죠. 선행을 나서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행을 한번 나서 봤는데 라스트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직전에는 선행을 안 나서죠. 뭔가 빨리 바꿔주는 거예요. 선행을 나서면 무너지기 때문에 습성을 바꾸는데, 아마 바로 지금 이 경주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선행을 또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또 따라갈 텐데, 완벽하게 어떤 그 습성이 변경이 됐느냐, 아직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가 또 빠른 마필이 있어요. 안쪽에 인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붙들고 나갈 겁니다. 붙들고 나갔을 때 직전 경주에 무너졌다,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바로 적응할 것이냐, 여기 감 잡기가 좀 애매하죠. 그다음에 추나추풍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이기고 올라왔는데 라스트가 없었잖아. 상대가 상당히 약했어요. 그다음에 볼폰 이승도 다습 12%주로 해서 비스트리 이겼는데, 비스트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을 간신히 이겼기 때문에 볼포니 스윙도 뭐 이렇게 썩 좋은 건 없습니다. 거기다 부담장 4kg 늘었고요. 자, 그래서 이 경주가 제가 이제 노리는 마필이 큰 소망입니다. 큰 소망. 근데 사실 능력 없어요. 거기다 여러분들 뭐 기수 보면은 손이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안 나갈 건데, 자, 이 마필이 예전에 그러니까 나빴었어요. 컨디션이. 걷기조차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조교 내용을 보면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월등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조교 강도가 그만큼 좋아졌고 거리가 1200m고 1번 게이트고 최적의 전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피조이 무너질 테고 볼포니 스윙도 무너질 확률이 높은 마필이고요. 추나체풍도 직전 뛴 걸음 보면 월등한 능력이라고 좀 치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천의 승리가 경주를 이끌면 뭐 후착 싸움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상대들이 무너져주고 큰 소망의 어떤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이 큰 소망이 부상, 그러니까 컨디션이 나빠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조교 강도를 높이지 못해서 체중이 불어났었어요. 상당히 하백 50kg까지 불어났는데 여기서 한 10kg 정도만 빠지면 괜찮습니다. 10kg 정도만 빠지면 아주 몸놀림이 가볍다라고 좀 몸이 가벼워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체중 체크 꼭 하셨다가 제 말하고 좀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소망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 경주를 고르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매치가 돼야 돼요. 체중이 좀 빠져줘야 저도 현장에서 이제 컨디션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5곤 3세 이상망 9마리 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강한 서울인데 지난 6월 9일 날 이기혜 기수가 기승해서 입상했을 때 제가 이제 강하게 한번 어필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혜 기수가 다시 7월 6일 날 탔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좀 뭐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그날 무슨 얘기 말씀을 드리면 인기 2위권인데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정이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6월 9일 날 입상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주를 조교를 하고 나왔는데 7월 6일 날은 조교가 좀 짧았어요. 일정이. 아까도 처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의 훈련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조교사는 이겨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겨주기를 바랬는데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기혜 기수가 못 이기니까 바로 박태준 기수로 바꿔버려요. 바꿔버리는데 박태준 기수가 어떻게 기승을 했냐면 빨리 따라 나와요. 무리해서 스타트에서 이제 따라 나오는데 이 강한 서울이 입상했을 때나 이기혜 기수가 기승했을 때 보면 거의 뒤에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은 습성대로 타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필이 거기에 적응을 했다면, 그 습성에 적응을 했다면 그렇게 타줘야 되는데 강한 서울이 인기 2위였어요.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하는 바람에 인기 2위였었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초반에 밀고 나오면 라스트는 안 나옵니다. 이 마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태준 기수도 이제 베테랑이죠. 최고 베테랑 기수인데 한 번 실수하면, 제가 그랬죠. 한 번, 두 번 실수하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절대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한 번 졌다고 해서 또 능력 기수를 선정을 했는데 이기혜 기수도 충분히 입상할 수 있어요. 말을 그때 조금 덜 만들어 갖고 나오지 않았느냐, 일정이 좀 짧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번에는 뭐 훈련 내용 좋고요. 조교사가 아주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뭐 거의 입상률이 높다. 문제는 이제 후차권인데 이 경주도 메리트 없습니다. 워낙 지금 강한 서울이 인기 1위권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기 1위권, 북두신권, 그다음에 뭐 이제 왕주먹 이 정도인데 왕주먹은 너무 믿지 마십시오. 금요일날 오늘 아침에 좀 확인하니까 약간 파행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외곽으로 사행하는 마필이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점두 운동이 유연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마필입니다. 너무 늘어난 거리가 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서울을 축을 해서 후차권에서는 뭐 북주신권, 타키온 이 정도로 좀 압축을 하겠습니다. 육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7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마필들. 이 포인트는 레이스 비전이 얼만큼 버티느냐예요. 마필도 왜 지금 인기 끌고 입상이 안 되느냐. 늘어난 거리가 지금 뭐 잔거리에서도 그랬고 거리가 늘면 더욱더 라스트에서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필은 이렇게 고개가 딱 코브라처럼 딱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신장력이 없잖아요. 부드럽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얘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땅 파고 있다라고 그러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마필은 이렇게 발을 푹푹 찍는 마필은 아닌데 고개가 높기 때문에 좀 앞으로 나가는 게 좀 부족해서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겨운 경주를 치르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기수가 이제 그 이찬호 기수인데 이 톱랭커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이 짧습니다. 그래서 신장력이 없어요. 라스트에서 결정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마가 참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상마학이라고 그러죠. 체형. 이 체형에서 과연 얼만큼의 능력을 낼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하는 건데 가끔 아닌 마필이 있어요. 그런 마필들은 보면 이 심폐 기능이 좋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혈통은 좋아요. 썬더굴치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좋은 혈통인데 좀 그렇고요. 라카디마입니다. 이 최봉주 조교사가 지금 공을 부쩍 들였어요. 공을 들였다기보다는 이제 안으로 기대려는 것을 순치시키기 위해서 뭐 스포를 하고 다시 또 스포를 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어떤 뭐랄까요? 좀 원초적인 것부터 좀 그 순치를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뛰어가지고 안으로 기대지 말아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6번 부스터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힘이 차면서 그러니까 역시 제가 이제 가끔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끼리 이제 같이 이제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 말팔자 시간 문제라 그러는데 처음엔 저도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단점을 갖고 있어도 조금 이렇게 경주를 거듭하면서 말이 조금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좀 보여요.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을 마방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빨리 느끼겠지만은 멀리서 보는, 그다음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좀 멀리서 보는 그 조교 관찰자들에게는 그런 게 빨리빨리 캐치가 안 돼요. 뭐 직전에 이제 그 7월 6일날 제가 그 예시장에서 보고 추천을 해드렸어요. 말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직전 경주에 또 조경호 기수가 또 입상을 하면서 이제 승분전을 치르는데 이 경주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선이 얼만큼 버티는, 레이스 비전이 얼만큼 버티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흐름은 빠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스터도 이 경주의 승분전이라고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7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8경주입니다. 국내산 4권 안말경주인데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플라이 여왕이 얼만큼 버티느냐, 뭐 이게 관건인데, 뭐 거리가 줄어들었으니까 더 버티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흐름이 빠르냐 늦냐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직전에는 혼자 선행을 쉽게 갔어요. 그 다음에 과천비상이 뒤에서 이렇게 몰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과천비상도 최대한의 안배를 하고 갔습니다. 최대한의 안배를 하고 갔기 때문에 플레이 여왕이 뭐 압박이나 뭐 이런 걸 당하지 않았어요. 혼자 아주 편하게 뛰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이제 꾸역꾸역 뛰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과천비상의 어떤 그 단점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마필들은 죽이면 한 번 죽이지 두 번 안 죽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발굽을 말씀을 드렸죠. 보십시오. 플라이형이 마지막 200m 활용 타임이 14초 7인데 과천 비상이 14초 4인가 그래요. 뭐 내일 일요일째 나오는데 다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플라이형이 거리가 줄었다고 해서 버티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섀도우 폭스도 있죠. 이렇게 또 빨라요. 빠르죠. 또 빠른 마필이 이제 뭐가 있나요? 뭐 으뜸누리 정도인데 그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플라이 여왕이 압박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짧아도 그러니까 거리가 100m 짧아진 대신 압박을 받는데 얼만큼 받느냐 뭐 이게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번 일종무정인데 직전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뛴 게 없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만 드렸지 추천을 못 드렸어요. 못 드렸는데 그때 일종무정이 조교사가 훈련 강도를 이렇게 살짝 높여서 했어요. 아주 세게는 안 했는데 근데 이번에 관리사가 거의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이 강구보, 신장구보라고 그러죠. 신장구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속보 하나 구보 반바퀴, 속보 하나 구보 반바퀴 이렇게 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역시 이제 일종무정의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조교를 그렇게 잘해갖고 간신히 입착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엔 조교가 조금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조교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직전에 지긴 했습니다만 일종무정에게 지긴 했습니다만 이레켓이 조금 더 컨디션이 회복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레켓을 이 경기에서는 축으로 해서 이제 후착을 찾는데 뭐 섀도우 폭스도 좀 거리가 늘었고요. 불안하죠. 가람이 이제 뛰어 올라오는 그런 마필인데 유일하게 뛰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5번만 가람이에요. 과연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주가 조금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가람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뒤에서 깡바닥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리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주도 배팅은 조금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 뭐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안말경주죠. 1400m인데요. 뭐 선행마가 지금 창천이 있죠. 창천이 이제 버티냐인데 여러분들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창천이 한참 잘 뛰다가 요즘에 와서 이제 졸전을 펼치죠. 근데 나갈 때 한번 보시면 이 뒷다리가 경직됐다 그러나요? 좀 쓰는 게 부드럽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은 뒷다리로 뛰죠. 뒷다리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엉덩이가 후구가 튼실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크고 좋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 후구의 힘이 좋아야 됩니다. 후구가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다가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후구만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밑에 이제 다리 발 쓰는 게 조금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매치가 되면 거의 뭐 인류마라고 그럴 수가 있죠. 잘 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능력은 반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창천이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억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인가 그 전주에 출전하려다가 조교를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중단을 했습니다. 포기란 게 아니라 중단을 했는데 조금 말이 그 뭐랄까요, 약간 그 매끄럽지 못한 주에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7월 30일 날 요배통이 있는데 이 요배통에 걸린 마필들 이 뒷다리 쓰는 거 보면요, 뒷다리를 쓰는 걸 때 보면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스톰뮤직도 좀 직전보다 좀 조교 강도는 약해졌는데 일단 거리가 1400m이기 때문에 뭐 스톰뮤직의 기본 능력을 좀 인정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얘가 자꾸 인기권에서 이제 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바깥으로나 안쪽으로나 좀 치우치려고 그래요. 사행이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그 조교 때도 그런 모습이 매번 보였었는데 이번엔 그런 것들이 많이 순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펜딩 툼인데 최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지금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51kg의 부담 중량. 뭐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직전에는 컨디션이 완벽하게 살아나지도 않았고 직전보단 절정은 아니지만 직전보단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이제
빠른 마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월등한 추임마도 없고 그랬을 때 이런 스펜딩 투미 뭐 이런 마필들을 좀 주심해서 좀 살피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뭐 스펜딩 투미가 좀 체구는 작지만 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좀 경쟁력이 충분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가 1800m 10경주입니다. 혼합 3곤 3세 이상만. 불안하죠. 이 경주도 사실 제가 뭐 추천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애매모호해요. 켄터키 갤러퍼, 아이디 2000, 그다음에 JS선이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플라이 위너가 직전 경주에 이제 선행을 나섰다 3코너에서 뺏겼어요. 뺏기고 나서 다시 또 올라왔어요. 이 세 마필이 있지 않습니까? 행운번쩍, 저스티스 포머스트, 그다음에 이 플라이 위너 이 세 마필이 착차가 없어요. 목머리예요. 목머리. 그 다음에 플라이 위너의 마지막 활용 타임을 보면 13초 3입니다. 잘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상대는 뭐 월등한 3군에서 월등한 말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뭐 중위권 이상인데 그런 마필들하고 좀 뛰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포스인데 이 러시포스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덩치에 비해서 좀 둔해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둔해요. 둔하고요. 걸음이 느립니다. 이렇게 이런 덩치의 걸음이 빠르면 진짜 명마죠. 명마인데 반대로 켄터키 갤러퍼도 마찬가지예요. 좀 둔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얘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 러시포스는 유연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선행을 나서줘야 좀 뛰는 마필이고 물론 이제 취입도 했습니다만 그건 상대가 약해서 취입이 된 거지 월등한 능력마들 앞에서는 취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경주에서 1300, 1700에서 선행을 나서서 이겼는데 오늘은 뭐 선행을 나설까요? 뭐 무리해서 선행을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플라이 위너가 다시 한번 선행을 나설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자잘구레한 마필, 상대 마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키면 늘 푸른 톱이에요. 뭐 직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쥐아주기수 탈 때도 제가 간단하게 거론만 해드렸고 지난번에 이제 이쿠 기수가 있어 그랬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리가 너무 짧다 얘한테는 1400인데 근데 컨디션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늘 푸른 톱이 직전에 이상의 컨디션을 또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1800m예요. 거리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늘 푸른 톱을 갖고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요. 경주 자체가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푸른 톱이 7번째, 8번째 후미에권에 있더라도 촘촘한 경주가 이루어진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뚜렷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뭐 플라이 위너가 선행 나선다면 이 경주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푸른 톱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컨디션이 좋았어요. 누리나래요. 48주 10마 이제 한 번 뛴 필요가지고 병합 쪽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모습에서 이제 달라졌어요. 이 자갈 무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뛰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컨디션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흐름이 안 빠르기 때문에 늘 푸른 톱에게도 기회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1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 3세 이상만 핸디캡 경주입니다. 아마 이제 이 경주가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뭘까요? 당찬미소요? 맞네요. 마이티 포에버, 북대풍, 당찬미소, 캠핑 포인트요? 캠핑 포인트, 위닝맨, 와, 재밌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마이티 포에버는 제가 이제 뭐 드릴 말씀이 없고 이마필은 뭐 조교 내용밖에 드릴 말 필요 없는데 뛴 걸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능력은 아니에요. 근데 뭐 오늘 상대는 약하고 그다음에 북대풍입니다. 북대풍을 제가 싹 예전 거를 돌려봤어요. 근데 이거 장거리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11월 달인가요? 아주 다습한 그런 주로에서 문세영 기수가 중위권 정도 따라가다 이제 취입을 하는데 취입을 해서 이겼습니다. 1400에서 두 번 연타로 이제 2등과 1등을 오는데
안으로 치우치려는 그런 약간의 악벽이 있어요. 이 거리가 늘면 그런 것들이 데미지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점점 커지는 거고요. 거리가 긴 게 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당찬 미소 역시 이제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는데 뭐 새벽 천사하고 이런 마필들 물론 풀무 파티가 있지만 그런 마필도 띄우고 여기 하나 조심해야 될 표. 오늘 주인공이 이제 7번마 용왕 스프린트인데요. 이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빠르질 않지 않습니까?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이 용왕 스프린트가 예전에 29조 배유준 조교사가 갖고 있을 때 그 능력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마필이 힘이 좋은 마필이고요. 오경환 기수가 이제 대부분 기승했었는데 자, 이 11조로 오면서 양의진 조교사 내로 오면서 상당히 지금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공백기를 갖고 두 번째 그 복귀전을 치렀는데 최근에 와서 컨디션이 상당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용환 스프린트를 이경주에 이제 주축을 해서 후착을 찾는데요. 후착도 좀 거대 어마어마합니다. 뭐 어마어마할 것까지는 없지만 배당을 좀 내줄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3번 마이티 포에버 북대풍 당찬미소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마필 후차권에서 뭐 듀얼 미사일인데 이 마필은 현장에서 컨디션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경주의 일단 포인트는 초점이 되는 마필은 7번 용왕 스프린트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경주였습니다. 경주거리 1800m 12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혼합이고 3세 이상만 핸디캡 경주. 노시크림 뭐 기대치에 부응을 했었고요. 3종 불패를 조금 제가 업신 여기는 바람에 적중을 못 시켰죠. 자, 힘장입니다. 힘장의 능력은 아직 더, 그러니까 이제 3살짜리 6전을 뛴 마필이요. 2군까지 왔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보여줄 게 더 있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보여줄 게 더 있는 건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거의 거기서 조금만 더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지만 힘장은 아직 그 끝이 모르지 않습니까? 끝이 약간 좀 더 기대치를 높여주는 그런 마필이고 챔피언 걸로표도 이제 아쉽게 승부를 했고 더블 샤이닝입니다. 더블 샤이닝인데 제가 직전에도 그랬죠. 왜 인기 2위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3종 불패라는 마필이 있는데 3종 불패가 선행을 나서면 저는 이제 더블 샤이닝에 그날 싸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3종 불패를 노시크레모스를 추천을 하면서도 3종 불패를 조금 업신 여겼던 건데 싸움 자체가 안 됐어요. 그날 처음에는 이제 조금 주인공 기수가 좀 밀어붙여 봤는데 역시 안 되지 않습니까? 순발력 면에서 이 더블 샤이닝이라는 마필이 지금 재검을 치르고 나왔을 때를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3코너만 가면 외곽으로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교정이 돼야, 순치가 돼야 없던 능력도 조금 더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한번 선행을 나설 수 있나 볼까요? 더블 샤이닝의 선행력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없네요. 일단 더블 샤이닝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 승부를 할 겁니다.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한참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다가 조절을 좀 패턴을 바꿨죠. 강약으로 좀 바꿨고. 자, 이제 세명 센트럴인데 6주 만에 나오면서 직전 2번에 이겼을 때, 입상했을 때 그런 훈련에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서든 포춘. 너무 끌죠. 이찬호 기수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캐리어가 작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죠. 이제 이런 다른 마필들, 서든 포춘이라든가 또 라이언트급 갖고 떨어졌죠. 이 코너에서. 근데 이 서든 포춘도 그렇고 라이언트급도 기승할 때 보면 이찬호 기수가 말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제어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제어하는 과정이 아직 캐리어가 짧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을 손아귀에 집어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캐리어가 짧은 건데 아무튼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다면 이찬호 기수의 서든 포춘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주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가겠고요. 결국 힘장의 선두권과 이제 더블 샤이닝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경주의 관건입니다. 만약에 못 나섰을 때는 그것을 대비해서 이제 노시크림 몰이든가 마지막에 날라오는 드래곤 힐 요 정도만
좀 같이 좀 동반 배팅을 하면 되겠는데 워낙 힘장의 뭐랄까요 인기가 높기 때문에 힘장이 상당히 인기가 많죠. 힘장이 지금 16군데 대가리인데 뭐 메리트 없습니다. 이거 2방 3방 가서 메리트는 없고요. 자르고 가느냐 못 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12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7일 토요경마 예상 모두 끝냈습니다. 지금 제가 토요일자는 지금 금요일 아침에 종합제를 갖고 왔기 때문에 뭐 인기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기를 꽤 끄는 마필들이 많이 있는데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꼼꼼히 체크를 해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배당판만 보지 마십시오. 배당판 보시면 여러분들 뭐 저거 배당판 팔리는데 가는 거네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시간에 말라가는 거 한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것들도 재밌죠. 발주대 앞에 가서 누가 몸을 많이 푸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 몸을 많이 푼다는 건 기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을 푸는 거지, 벌써 의지가 꺾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에 몸을 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나라시라 그러죠.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꾸준히 살펴보고, 뭐 2분 전, 3분 전 때까지 막 운동하는 기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예전에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임대기 기수 같은 경우죠. 임대기 기수나 이쿠야스 기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몸을 많이 풀어주는 기수입니다. 참 열심히 하는 기수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 배당판보다는 차라리 말을 한번 더 쳐다보면 꼭 나중에 꼭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배팅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좀 그런 배당판보다는 말을 좀 더 쳐다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9월 7일 토경마 예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